민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쌀쌀한 가을 날씨예요.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이제 맛있는 차를 마시려고 갔는데 일명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죠. 그 모기한테 엄청 심하게 쏘여서 사실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엄청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시간 전에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연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나눠보려고 하는 영화는 바로 빠삐용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어로 빠삐용이 나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1972년도 버전과 그다음에 2015년도 버전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는 지금 2015년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미 말렉이랑 찰리 허넴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원작인 그리고 72년도는 스티브 맥킨이랑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만약에 좀 나는 시간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둘 중에 뭘 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작은요, 캐릭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지만 브로맨스라고 할까요? 그게 리메이크작보다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덜 약한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감옥에서의 인물들과 대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좀 다큐멘터리 형식 같은 느낌이 나고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반면에 2015년도작은 그 찰리 허넴이랑 라미 말렉의 브로맨스가 되게 좀 끈끈하게 보여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남자들인데 우정이 좀 진하게 더 느껴진다. 인물의 감정이 좀 더 따라가기가 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72년도 영화인가? 그거는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에 유명하잖아요. 바퀴벌레. 빠삐용이 이렇게 독방에 갇혀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막 먹다가 바퀴벌레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아남는 생존하기 위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처절하게 그려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좀 루즈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장면만큼은 너무 좀 충격적이고 징그러워가지고 제발 먹지 마,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바퀴벌레 CF 광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치큐 CF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너무 강력한 바퀴벌레여서 바퀴벌레가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빠삐용이 그거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죽은. 그래서 전에 빠삐용 영상을 차용해가지고 한 되게 신박한? 신박한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좋으실 것 같고 요즘의 분들은 되게 이런 광고를 그 당시에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에 영상들을 차용해서 했다는 게 좀 저는 되게 기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이 나는 게 72년도 버전에서는 또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진 게 거기가 되게 더웠나 봐요. 곁담이라고 하죠. 겨드랑이가 다 젖은 채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빠삐용도 이제 힘들고 이러면서 이빨에 치아도 다 변모되고 막 모습도 되게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요즘 버전의 빠삐용은 찰리 허넴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멋있어요. 근데 교도소장을 비교해보자면 전에 72년도 버전의 교도소장은 그냥 동네에서 봤던 교도소장 같은 느낌으로 쭉 갔다면 이 교도소장은 강압적이고 못되게 나와요. 첫 등장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빠삐용이 이제 독방에 또 갇혔을 때 네 얼굴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견디면서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대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본 원작에서는 그 환자 뭐라고 하죠? 예전에 나병! 네, 나병이요. 제가 표준어에 제대로 된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작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데 나병 환자가 막 두려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빠삐용한테 뭘 전해주려고 딱 할 때 너 이거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데 빠삐용이 솔직히 망설이죠. 담배다. 씨가 피겠냐 그래서 걔가 근데 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제 건선 환자여서 너한테 전염이 안 된다는 걸 하는데 빠삐용이 난 몰랐다.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가 탈출할 수 있게 배를 구해줘요. 근데 이게 요즘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고요. 결론은 근데 둘 다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어떤 걸 보시든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뭐 저처럼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전에 것도 그리고 리메이크작도 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전 걸 보면은 감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에가 뚫려 천장이 있어요. 드가가 몰래 이제 원래 코코넛 더미를 넣어줬었는데 굶어 죽지 말라고 넣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먹어요. 위에서 볼 때도 쳐다볼까 봐. 여러분들도 배웠지 모르겠지만 교양 과목 때 제가 예전에 감옥에 관한 걸 배우다가 파노티콘이었나? 그 감옥의 형태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순간 딱 생각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변 보는 것도 그 안에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치욕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빠삐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뭐 현대 버전에서는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자기 걸음수도 세고 뭐 벽에도 뭘 하고. 그래서 약간 사람은 사회적인 인간이고 동물인데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제정신인 사람도 정말 정신 이상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가의 이름을 불지 그는 않았을까? 얼마나 강인한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작에서는 그래서 못된 게 이 교도소관들이 코코넛이 걸렸을 때 일부러 가재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뺏어 먹으려고 딱 하는데 코코넛 가재에 손을 딱 무는 거죠. 그래서 아 하는데 위에 들키니까 소리 입을 탁 막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현실적이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코코넛이 들키는 순간 매질을 하러 와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는 궁금한 게 갇혔어요. 빠삐용처럼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로 이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얼마를 주면은 한 달 동안 그 방 안에 갇혀서 뭐 한 음식만 먹기, 한 곳에서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소통하지 않고 지내면 뭐 몇십억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의 대가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빠삐용은 대가성이 없죠. 오히려 불면은 음식을 준다고 했어요. 나갈 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래도 해주겠다. 드가를 불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왜 안 불었을까요? 안쓰러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리메이크작에서 좀 더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맨스적인 느낌과 끈끈한 게 있었거든요. 그 리메이크작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드가한테 부자였기 때문에 걔는 나갈 부푼 꿈을 갖고 있어서 나는 곧 나갈 거야, 탈옥할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네 부인이 그렇게 해줄 것 같아? 너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봐. 네가 돈이 많아. 그럼 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드가가 난 전 재산을 쏘지. 그래, 근데 너는 지금 안 그렇잖아.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빠삐용은 드가의 그런 마음도 안쓰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드가가 진짜 좀 유약해요. 사람 자체가. 거기서 막 싸움도 잘 못하고 자기가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빠삐용이라는 사람은 대인배이기도 했지만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독방에서 갇히면서 막 꿈을 꾸죠. 환상에 시달려요. 그 환상 속에 그런 말을 하죠. 너 뭐 어떻게 했어요? 난 사람 안 죽였어요. 진짜 안 죽였다니까요. 너 그런데 너 삶을 그러면 되게 열심히 살았니? 하니까 네 삶을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 않았다면 너는 유죄다. 거기에 빠삐용이 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나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탈출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되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막 돈 때문에 매수하는 일, 그 다음에 사실 이 감옥 자체도 불합리적인 감옥이었고, 그런 체제 같은 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았나,
그래서 나비 문신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비 문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만큼 약간 자유로운 영혼? 한번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쳐볼게요. 자유를 위한 처절하고 끝없는 갈망 뭐 이렇게 다들 하셨어요. 그리고 나비 타투, 나비 문신의 뜻 이거는 빠삐용인지 모르겠는데 안산 타투라고 하네요. 안산 타투 저 잘못 검색했어요. 근데 아무튼 타투 안산 타투 집에서 나비 문신의 보통 의미는 자유와 변화랍니다. 네, 저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나비하면 자유와 변화를 추구하는 거여서 빠삐용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은 이제 빠삐용은 결국에 탈출을 하는데 드가는 함께 탈출을 하지 못하고 빠삐용이 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응원을 하고요. 그 연기가 정말 또 압권이에요. 라미 말렉은 라미 말렉대로 참 잘하고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은 호프만대로 잘하는데 저는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에 조금 더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 가는 그 빠삐용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바다와 함께. 가지 못한 길? 그런데 저 친구는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드가는 정착을 하기 위해 마음을 잡았어요. 빠삐용은 이곳에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맨 마지막 이제 감옥 섬에 왔었을 때 드가는 자기만의 집을 꾸리고 음식을 만들고 하면서 그 룰을 만들고 거기에 정을 붙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전 이런 생각해요. 어디를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혹은 뭔가 하고 싶었던 꿈들이 각자 살아가면서 있을 텐데 너무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어딜 가고 싶은데 호련히 떠날 수 없는 뭐 가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저는 이 드가가 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꼭 빠삐용 같은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지고 가는 인생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내가 갈 길을 어쨌든 묵묵하게 가져가는 것도 책임이고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평점을 찾아보고 읽어볼게요. 10점을 주셨네요. 야자 짤 때의 그 느낌 그대로다. 네, 저도 짤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매점 튀어갈 때 그런 느낌? 또 10점 주셨어요. 빠삐용 보고 느낀 점. 세상에 믿을 년놈들 하나 없다. 드가의 아내가 엄청 마지막까지 나오고 기다려줄 것처럼 해놓고서는 결국 변호사랑 결혼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막 감옥 안에서 지켜줄 것처럼 하고 내가 도와줄게, 배 구해줄게 해놓고서는 돈만 먹고 튀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10점을 주셨습니다. 리얼리티 영화의 최고봉, 가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진짜처럼 보여준 영화가 또 있을까? 오게티, 마지막 코코넛에 올라타서 갈 때 물밑에 잠수가 보인다. 이거는 그 오리지널 버전을 보신 분 같아요. 예전에는 그 필름으로 하니까 그 검수를 못하고 내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10점, 영화 채널을 돌리다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끝날 때까지 본다. 도대체 몇 번을 낚였는지 모르겠다. 저 같은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영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 거를 본 거는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이고 예전에는 항상 뭐 탈출하려고 했는데 잡혀오고 탈출하고 잡혀오고 바퀴벌레 장면 이렇게 봤습니다. 또 마지막 10점을 주셨는데요. 프리즌 브레이크를 능가한다. 저 요즘에 엄청 프리즌 브레이크 다시 또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미친 듯이 보느라고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것도 넷플릭스에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비 삼총사로 원래 셋이서 함께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저번에 녹화했던 파일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자 찍게 됐는데 이렇게 찍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